제일 안전한 상품, 자산 상품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왜요? 정부가 개입해서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 주식시장의 자본이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위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 꼭 보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이 주식시장의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2020-2021년 자산관리 방안에 대한 추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 심리는 6분기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5분기 연속 상승한 부동산에 재역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풍선 효과가 경기도로 퍼졌고 2차로는 인천, 강원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심리에서 가장 높은 계층은 20대 여성이다라고 이 비교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의 뉴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조사한 차트를 하나 볼 텐데요. 2019년 1분기에서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조사한 차트입니다. 이 노란색 실선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뜻하고요. 이 파란색은 주식과 펀드, 빨간색은 부동산, 이 회색은 예금 적금을 뜻하는 실선입니다. 자, 이 노란색 실선을 보시면 2.2%였던 2019년에 지금 현재 10.8%까지 올라가다가 3분기에 들어서서 올해 7.9%로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기존에 주식과 부동산의 추이가 거의 좀 비슷했었죠. 이러다가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돼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기준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의 강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2020년 4분기에 들어서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됐고, 이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앞지르는 시기가 계속 몇 개월 유지가 되다가 2021년 3분기에 들어서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6%였던 게 지금 현재 거의 39%로 엄청나게 감소가 됐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지칭을 했던 예적금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 이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들이 다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강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은 빨간색 이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주식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산들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다 유입되고 있다라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가상화폐 이렇게 총 4가지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 부동산 투자 심리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식은 가상화폐와 함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주식과 가상화폐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된 시점인 2020년 1분기 자산관리 권유율은 예적금이 47%였고 부동산은 28%, 주식은 16%, 가상화폐는 3.5% 순으로 차이가 뚜렷했었습니다. 이후에 예적금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아까 차트에서 보여졌고, 부동산과 주식은 증가세를 이어가는데 최근에는 예적금과 부동산, 주식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았던 예적금의 자산들이 다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들어왔다. 근데 지금 현재 주식 차트가 떨어지고 있죠? 이 주식 차트가 떨어지는 자산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예적금과 부동산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유일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금융투자 상품의 하락세는 부동산 상승세에 힘을 보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의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이 되고 있는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과 이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이거를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풀려있는 시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도 똑같이 이 자산 시장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이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둘 다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의 주가가 지금 현재 폭락했는데 부동산의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까?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애시당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식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존재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큰 리스크들이 존재할 때 이 주식의 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무역과 이 교역이 완전히 중단이 됐고, 이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된 사태가 계속 놓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불균형 현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공급이 현저히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려있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이 불안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 예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품목인 석탄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 탄소의 원인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이제는 친환경 소재인 신에너지 산업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세계 공장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전력난이 생기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량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가입 국가들은 지금 신에너지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이제 이 석유에 대한 수요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증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증산을 하지 않다 보니 이 석유에 대한 가격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따라서 지금 원자재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와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 이런 연준에 대한 입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을 다 구제할 수 있을까요?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주가가 폭락한 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환경에서도 리스크가 있지만 많지가 않죠. 거의 보편적으로는 대내적인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존재합니다. 이 대내적인 리스크는 뭐냐? 수급이다, 수급.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와 함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맞물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많이 있는 시기입니까? 지금 공급이 하나도 없는 시기입니다. 공급이 없고 수요는 많은데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냐고요. 이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거고, 이렇게 불확실성과 이렇게 불안 요소가 한꺼번에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내적인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이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이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분양이 난다? 그럼 건설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발생이 되고 우리나라 모든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경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내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돈 펑펑 쓰겠습니까? 이렇게 내수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이 터져서 건설업이 엄청나게 도산 위기에 있는 순간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과 180도 다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는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원상태로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을 활용하면서 건설업도 부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이 불가하다고요. 이거는 오로지 개인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불안 요소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보다는 지금 훨씬 더 대내적인 리스크조차 없는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신 것처럼 예적금에 대한 비중도 엄청나게 감소가 됐죠. 그 자금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거다, 이쪽으로. 제일 안전한 상품, 자산 상품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왜요? 정부가 개입해서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안전자산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따라서 주식과 비트코인처럼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본, 자산들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쭉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갈아타는 게 실익이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영상 꼭 보십시오.